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점수대 숙련 인력 전환, 이제 신청이, 1분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블로그에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전환 항목별 심사표를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할 때 아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전환 항목별 심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쓸 수 있는 항목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커서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성명은 이제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영문명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는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회사명은 지금 일하고 있는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국적은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신청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적으면 됩니다. 신청 유형은 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접수가 있는데, 정기 접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새롭게 생겨난 게 2번 항목인데, 우선 자세히 보면 1번,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이나인 비자 자격으로 국내 정상적으로 취업한 자. 이 얘기는 솔직히 취업한 자가 아니고 취업하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재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계약을 이미 하고 고용 예정인 사람까지만 포함되지, 이미 회사를 떠나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새게 생긴 게 이제 바로 2번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원래 5년 이상 E9 비자 근로자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한 자,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3단계를 끝낸 사람도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요건은 산업기여가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연간소득인데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인 자. 자, 1분기에 신청하는 경우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과 2022년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아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2021년과 2022년도 각각 매년마다 소득이 2,600만 원 이상이 돼야 10점 이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2021년 그리고 2022년도 소득이 연간 소득이 각각 2,60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이 2021년, 2022년도 한 해라도 2,6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밑에 2번 미래기여가치 합산 점수가 35점. 미래기여가치가 35점이란 얘기는, 그다음에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점수가 35점이 되어야 돼요. 다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제 토픽보다 점수가 5점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픽 2급이 5점이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가 10점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5단계 이수를 하게 되면 사회통합 프로 5단계 이수하게 되면 25점이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사회통합 5단계를 이수한 경우에 추가 점수로 5점이 주어지는데, 미래기여가치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점수는 25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점수,
어, 경력, 또 지방에 근무하는지,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는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추가적으로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근속 기간이 몇 년인지, 그다음 적금이 얼마인지, 본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72점이 넘으면 됩니다. 자, 크게 이제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업 가치는 소득에 따라서 2,600 이상이면은 10점,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점, 3,300 이상인 경우에는 20점. 그 다음에 미리기업 가치는 이제 숙련도 자격증 받는 거, 기량검증, 프리기업에 받는 경우에는 10점. 학력, 그 다음에 5점과 10점으로 구분이 되고요. 반드시 본국에, 예를 들면 네팔이다. 네팔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은 영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만 유효합니다. 연령 만 나이고요. 한국어 능력 좀 설명해드린 것처럼 토픽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근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근속 기간은 만약에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한 경우는 이전에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한 기간 3개월을 빼고 계속 근속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기적금이 2년 이상, 그리고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이면 되고요. 국내 자산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는 포함이 안 되고요. 등기부등본상에 본인 이름으로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뿌리산업 분야 근무 형태는 뿌리산업 분야, 그 다음에 농축업인 경우에는 점수가 이번에 8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점이 부여됩니다. 엄청납니다. 일반제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6년 이상이게 되면 10점이었는데 일반제도도 8년 이상 한국에 근무하고 있다. 이 경우에 20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교육 경험,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느냐, 연수 경험, D4-1, D4-6 같은 경우로 한국에서 조금 직업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국내 유학 경험 추가 점수 되는 거고요. 부처 추천은 5점에서 10점까지 주어집니다. 그다음 읍면 지역의 근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 지역 근무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제외하고 경기도 중에서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근무 장소가 읍면이어야 합니다. 사회공헌하고 사회공헌은 예를 들자면 본인의 봉사활동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장에 그 표창장을 받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높은 점수만 인정된다는 거. 사회봉사 활동이 1년 이상 200시간 플러스 그것도 3점인데 그 다음에 어디 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 2점이거든요. 합해서 5점이 아니고 가장 높은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 실적은 전년도에 그 근로소득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예, 그 세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5점이 플러스 되고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경우 여기서 5점이 추가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근무 2, 3, 4년에 따라서 점수가 별도로 부여되고요. 취득관리 위반인 경우, 국내법 위반인 경우에는 그 감점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2023년도 1분기에 신청할 때 E74 비자 점수 숙련 기능 인력을 이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점수 항목에 대한 심사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점수의 숙련 기능 인력 전환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심사표만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숙련 기능 인력에게 필요한 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3월 20일부터 23일 4일간 진행되는 1분기 정기 선발이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리고 이 서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다음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여러분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사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